네, SBS 배운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최근에 오픈한 폴리스코어라고 하는 서비스를 그동안 어떻게 만들었고 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뭐 결국에는 저희도 이제 저널리즘을 하고 있는 이제 뭐 회사인데 AI가 어떻게 또 저널리즘이랑 만나서 또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또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지를 좀 그 과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업무 환경인데요. 사진입니다. 저는 일반 취재 기자랑은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제 취재원은 데이터입니다. 네. 보통 일반 취재원들은 사람이 데이터지만 제 취재원은 뭐 AI의 재료이기도 한 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현장을 가고 기사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네, 공직자들의 재산을 분석을 해서 네, 공직 감시를 네, 주로 하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도하는 일들을 여태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한 7년, 8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비슷한 접근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거는 계속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기술은 나오고 있는데 늘 언론사 안에 갇혀서 제가 늘 하는 방식으로만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좀 제 스스로도 좀 한계에 부치는 것도 좀 있었고요. 좀 더 발전하고 싶다는 니즈가 올 초에 좀 있었습니다. 뭐 근데 그간 또 많은 일들을 좀 했었어요. 데이터 가지고요. 뭐 네이버와 다음에 댓글을 다 분석을 해서 이제 댓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댓글의 정치 성향을 분석을 한 뒤에 이렇게 뭐 분석을 좀 한 뒤에 첫 댓글의 뭐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들도 뭐 2021년, 22년도에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뭐 기계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좀 적용시켜 보려고 했었던 노력들을 그간 계속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좀 제가 충격을 받았던 뉴스가 있었어요. 블룸버그에서 GPT를 공개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체 데이터 위주로 이제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GPT를 출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도 결합을 한 것도 있지만 역사가 오래된 블룸버그라고 하는 회사가 그간의 본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LLM 만들었다는 게 언론사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좀 찾아봤었어요. 언론사에서 어떻게 이런 AI를 활용을 했나 봤더니 블룸버그 이제 머신러닝 제품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기도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간 데이터가 탄탄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쌓아왔던 데이터가 탄탄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LLM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멘트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간 데이터를 잘 관리해 왔었다라는 것도 되게 놀라웠는데 언론사가 테크 기업 마냥 이런 식으로 GPT를 만들었다는 것도 뭐 국내에서 이제 저널리즘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이제 국내에 GPT가 강타를 했죠. 되게 놀라웠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널리즘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솔직히 올해 2월에 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언론사의 인력들을 대체한다면 데이터를 만드는 제가 1순위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어쨌든 올해 2월에 이게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데이터 분석까지도 다 똑똑하게 해줍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분석을 해달라고 제가 GPT에다가 공직자 재산 데이터 엑셀 파일을 넣었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데이터 값을 넣으면은요, 본인이 이 데이터 구조를 다 파악을 한 뒤에 제가 일부러 정제를 할 것들을 좀 남겨놓고 데이터를 올렸더니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다 데이터를 정제까지 해주고 분석을 해줍니다. 그렇게 뭐 계속 다시 반복을 하면서 분석을 시도를 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한 2분 정도가 안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버리면 공직자들 중에 농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10명의 리스트를 바로 뽑아줍니다.
제가 코드를 짜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데이터를 지금은 이제는 올려버리면 코드를 굳이 짜지 않아도 이런 분석들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 이 기술이 되게 놀랍기만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언더스코어의 이제 강태영 대표님이랑 이제 언론사 밖에서 이제 저널리즘을 고민하는 전문가와 함께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보자 올해 초에 이런 논의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제작하는 사업을 신청을 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왜 이렇게 정치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냐면 네이버 뉴스를 지금도 여러분들이 포털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자지만 팔로우를 하기가 너무 벅찰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이슈들이 정치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GPT한테 이제 한번 이거를 요약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 요즘 GPT가 다 요약을 해준다고 하니 한번 시켜봤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을 이끌고 있는 서울시장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니 GPT 쓰면 되지 않나? 언론사가 그냥 GPT 그대로 쓰면 되지 않나? 라고 했는데 앞서 발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굉장히 큰 오류를 하나 가지고 있죠.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오픈 AI의 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한 거를 바탕으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보가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제가 받아서 기사를 쓴다? 오보죠. 왜곡입니다. 언론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함정이 생기게 된다는 걸 이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언론사는 GPT를 영원히 쓸 수 없을까요? 그 고민이 계속 시작이 됩니다. 왜냐? 할루시네이션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론사의 영어로 표현을 하면 할루시네이션은 오보입니다. 오보를 제 스스로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피할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앞서 발표에서 검색 증강 생성 RAG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눈여겨본 기술은 RAG였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픈 AI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참조를 해서 GPT에게 요약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게 아니라 오픈 AI 데이터를 참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정치 뉴스를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GPT 너는 대답을 해주고 요약을 해줘 라고 하는 기술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의 데이터는 너무나 위험하니까 너무나 할루시네이션을 많이 유발하니까 우리 SBS는 쓰지 않겠다. 그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뉴스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그 뉴스 데이터에서 분석한 결과만을 바탕으로 GPT 너가 독자들에게 대답을 해줘 라고 하는 게 저희 서비스의 간단한 로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배용 기자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제가 GPT-4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정보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RAG라는 거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밑에다가 제 앞서 나왔던 소개를 붙입니다. 밑에다가 붙이고 다시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정보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 저의 양력을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렇게 알아서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틀릴 이유가 전혀 없죠. 저는 오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뉴스 역시도 우리가 RAG라고 하는 기술을 써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A라고 하는 정치인의 이슈를 요약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분석한 데이터, 제 A 정치인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너는 요약만 잘해줘. GPT 너가 요약을 잘한다고 하니까 요약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니 저렇게 잘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RAG라고 하는 기술을 쓰고 우리가 참조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쓸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희가 쓰고 있는 데이터는 첫 번째는 뉴스 데이터입니다. 그 비카인즈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60개 이상의 언론사 뉴스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저희 DB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관련된 소셜 미디어의 데이터, 그리고 뉴스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다 수집을 해서 저희 DB에다가 다 쌓아놓고요. 자체 개발한 언어 모델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러면 정치인이 300명이라고 예시를 가정을 해보면 300명에 대한 각각의 정보들이 방을 가지고 DB를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GPT-4 API가 요약을 해주게 되고 저희 이슈 큐레이션, 정치인들의 이슈를 요약해주는 챗봇이 거기서 요약을 해주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바탕으로 나온 게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신 이슈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할루시네이션은 챗 GPT, 그러니까 오픈 AI의 데이터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대답들이 저렇게 나오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신 이슈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어떠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저렇게 서브 메뉴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사뿐만 아니라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RAG를 썼다고 해서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간혹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한 3개월 동안은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사실에 기반을 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면서 아까 화면에 봤었던 거를 이제 저렇게 풀어주게 되는 거고요. 누구나 이제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스브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오시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GPT-4가 유료죠. 근데 저희가 유료 서비스를 하루에 6개까지는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슈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정치인들 지금 한 40-50명 관련된 이제 정보들을 쌓고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제 장난칠 수도 있겠죠. 저희 서비스에 들어와서 오늘 날씨 어때?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정치 이슈와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더 예민한 것 같아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좀 막아놓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또 활용하는 또 다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 댓글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의 여론을 한번 측정해보는 서비스도 함께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다 수집을 해보는 겁니다. 수집을 해보면 수집을 하는 것도 있고요. 서비스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여론조사도 단 하나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60개가 넘는 여론조사 그 회사들의 모든 결과를 저희가 모델링을 통해서 단 하나의 여론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도 곧 이제 그 챗봇에다가 데이터로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다 데이터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댓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본 건데요. 이제 댓글에서 정치 성향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정치 성향을 구분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뉴스 댓글을 저희가 샘플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런 댓글 같은 경우는 진보 성향의 유저다. 아니면 이런 댓글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의 유저다.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고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서비스를 오픈을 했잖아요. 그 AI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저희 스브스에서는 SBS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정치 여론을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정치인들을 다 이제 이렇게 챗봇에다가 물어볼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시의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만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DB의 한계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을 할 수 없어서 현재 33명의 정치인들을 네,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33명의 정치인들에 관한 이슈를 여러분들이 여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에서 좀 멀어지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교체를 해주고 네, 바꿔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최근에 바꾼 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로도 이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챗봇에 이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정치 이슈를 요약한 저희가 템플릿을 가지고 이렇게 네, 기사를 써서 네, 정치인들의 최신 이슈를 네, 확인을 하고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서비스를 만들고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타사에서 이제 이 폴리스코어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보통 타사 데이터를 잘 안 쓰는 편이죠. 잘 안 쓰는 편인데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공개를 하고 나서 여론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중앙일보랑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그 보도할 때 SBS 폴리스코어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아마 이 챗봇 서비스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많이 쓸 것 같고 최근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많이 들어와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질문들도 이제 저희가 DB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물어보면 정치 이슈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약해 달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만큼 정치 이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폴리스코어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